대대행을 뭔가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몸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 광화문에서 광장에서 최고회의를 열었다 그래요. 그런데 네. 이 네. 최상목 대대행을 향해서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최상목을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시기 바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 잠깐만 이게 정치권에서 들어보지 못한 워딩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몸조심해라? 현재 대통령 대대행이잖아요. 아, 그렇죠. 대행이잖아요. 근데 그분을 그 이유는 그거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그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해라 네. 라고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다. 근데 그것을 임명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는 현행범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보면은 사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렸으면 네. 그 임명을 하는 게 맞죠. 맞기 때문에 최상목 대대행도 비판받을 소지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일정이 언제까지 임명을 해라라고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시간을 좀 끌고 있는 것이다라는 비판을 하고 또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런 판결이 내렸을 경우에는 언제까지가 아니라 즉시 임명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저 민주당 쪽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한 접근의 방법을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접근의 방법을. 네, 근데 이분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거 네. 아니에요. 너 몸 조심해. 국민이 너를 체포할 수 있어. 야. 뭐 이런 식으로 거의 이게 정치인의 언어가 아니잖아요. 아, 저는 진짜 이런 말을 그냥 살면서 듣기도 쉽지 않은 말인데 네, 살면서 어떻게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나요? 정치인의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온다? 아니, 그 정치인이 야당의 대표가 네.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해서 한 얘기예요. 이게 지금 아마 일반인들도 이렇게 되면 큰 싸움 날 거예요. 아, 그렇죠. 너 그런 식으로 하면 현행범으로 체포되니까 몸 조심해. 뭐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면 이 자식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당연히 아마 사람들도 일반 사람들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야당의 대표라는 분이 그리고 그냥 야당 대표도 아니잖아요. 어버이 소리를 듣는 그 당의 대표이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또 무슨 그 경기도지사도 했고 성남시장도 했고 뭐 온갖 것 다 하신 분이 우리나라의 대통령 대행을 보고서 무슨 몸조심해라는 그러니까요. 이런 정말 시장에서도 하기 어려운 이런 얘기. 근데 저기 보니까 네. 이 조금 내려보세요. 아까 어떤 분이 쫙 얘기하네. 성남에서 이 깡패들 저기 조금만 더요. 예. 아, 저기 있네요. 성남 깡패 전문 변호사 리짜이밍 박재영 님이 저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저도 좀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성남 어쨌든 깡패 전문 변호사? 아, 그래요? 네. 저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정말 말 자체가 너무나 천박해서 근데 이거를 제일 먼저 또 빡 알고 네. 한동훈 대표가 바로 올렸더라고요. 그렇죠. 페북의 요 내용을 페북에다가 네, 한번 보여주세요. 볼까요? 페북에? 페북 있나요? 네, 페북에 한동훈 대표가 그냥 일침을 딱 가했죠. 몸조심하기 바란다. 깡패들이 쓰는 말. 3시간 전인가요? 네, 네. 언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게 제일 먼저 올린 거예요. 바로 나왔어요. 네. 몸 조심하기 바란다는 말은 깡패들이 쓰는 말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사람들은 저게 무슨 소리지? 라고 했어요. 근데 저게 바로 이재명 대표가 한 얘기를 그대로 올려서 그 공격을 한 건데 비판을 한 건데 MDMK를 다시 한번 보여줬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 이 이 분이야말로 사람 진짜? most dangerous man in Korea. 네. MDMK. 아우, 발음 굿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네. 그 발음 좋아요. 좋습니다. 굿이 아니고 그십니다. 그렇죠. 네. 아니 근데 그런데- 진짜 근데 저 이것도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런 막말도 막말인데 여기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법으로 체포할 수 있다라는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국민 그러니까 그게 누구나? 제가 아까 어디 방송에 나가서 MBC 방송에 나가서 거기 나온 이용우 의원이 변호사 출신이니까 물어봤더니 네. 법적으로 뭐 현실적으로는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전혀 이해가 안 되죠. 그 얘기 제가 그럼 물어봤어요. 그러면 지금 그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대통령실에서 그 누구든지 이 대통령한테 당신 현행범이니까 체포하겠다. 나랑 어디 갑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냐? 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진짜로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위험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너 그 까불면 확 체포해버려 뭐 이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약간 이런 것도 있어요. 나는 이미 너의 위야 이런 느낌도 있어요. 뭐 그런 네. 이게 도대체가 전혀 진짜 품격이라고는 찾아서 약에 쓸려도 없는 그런 그 발언들을 하셨는데 이 얘기가 왜 자꾸 이렇게 퍼져가냐면 자꾸 과거가 생각나게 하기 때문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 누구를 통해서 했죠? 쌍방울. 쌍방울. 네. 쌍방울 뭐죠? 쌍방울도 거기도 좀 그쪽이죠. 폭력 조폭 전에 네. 조폭이었잖아요. 네, 그쪽이죠. 네. 조폭이었던 분이 쌍방울을 먹은 거 아닙니까? 쉽게 해서 뭐 속된 표현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쌍방울을 접수했다. 접수를 한 거죠. 네. 접수를 해서 뭐 말이 많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쌍방울과의 무슨 폭력 조직과의 어떤 그런 연계가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계속 나들어왔고 또 이분이 성남시장, 모란시장 뭐 거기 있잖아요. 아까 그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예, 그 얘기 뭐냐면 네. 이분이 이제 변호사를 했는데 어떤 변호사를 하셨냐면 그 재건축 있잖아요. 재건축 변호사를 한 거예요. 재건축을 소송을 맡아주고 네. 뭐 이런 것들을 한 거예요. 왜냐면 재건축하면 사람들이 막 재건축에 달려들어서 재건축하고 싶다 막 이러잖아요. 그럼 내가 대신 이거 너희들 소송을 해줄게. 뭐 정부하고 싸우거나 뭐 시하고 싸우는 건 내가 대신 해줄게. 이러면서 사람들을 접촉하고 거기서 표를 얻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재건축은 상당히 그 물리적 충돌이 잦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그게 있죠. 예, 재건축을 기본이 하게 있죠. 되면 예, 그게 그 있죠. 지역에 있는 분들이 네. 나는 못 나가 나 이거 알박기 할 거야 뭐 못 나가 그러면서 버티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되잖아요. 그렇죠. 법적 그러면 문제는 예, 무조건 생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재건축 변호사를 그 김용 씨 있잖아요. 그 재건축 사업 하던 사람이에요. 유동규 씨도 마찬가지고. 그쪽이구나 다. 그래서 다 그렇게 만났던 사람들이거든요. 만나서 친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을 둘러싸고는 조폭들과 그리고 성남 지역에 있는 폭력배들과 이게 서로 계속 거래가 있었다. 그 사람들을 변론을 해주면서 그 사람들과 가까워졌고 그래서 재건축 시장과도 연결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뭐 모란시장의 조폭 변호사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군요. 그러니까 아까 어떤 분도 그러다가 김문기 만났고 김문기 알면서도 모른 척했잖아요. 이런 글도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분이 또 자꾸만 과거를 생각나게 하는 게 그 데이트 폭력도 있었잖아요. 자기 네, 조카가 예. 그걸 어떻게 보면은 이걸 그냥 잔인하게 살해한 거잖아요. 그냥 살해도 아니에요. 네. 너무 섬뜩한 그 범행이었고 맞아요. 사실은 그냥 딸 가진 부모뿐만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라면 와 저렇게 인간이 잔인할 수 있어 할 정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언급하고 싶진 않고. 그 네. 여성분하고 어머니는 죽고 아마 그 아버지는 뛰어내려서 뭐 중상을 맞아요. 입고 뭐 이런 네.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이분이 이거를 변론을 하면서 이것을 뭐 이게 별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서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별것도 아니냐라고 이제 공격을 받았던 적이 있고 또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께서 본인의 형수님과 주고받았던 그 끔찍한 이야기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네. 전부 다가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네. 뭔가 영화 같은. 그러니까 네. 평범한 우리 주변에서 스토리를 짜라고 해도 짜기 어려운 이야기가 이분 주변에 너무 많죠. 사실은. 대통령 대행을 놓고 네. 몸 조심해라고 거의 협박성 발언을 하는 그렇죠. 이런 걸 보면 갑자기 그걸 들으면서 저도 쫙 전율이 쫙 내려오더라고요. 야, 이 양반은 안 변하는구나. 원래 인간이 변하지 이 않는다지만 양반은 아주 옛날부터 그 성남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그 스토리를 쭉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야 이분이 도대체 뭐야?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 얘기했던 거 대통령 대행에게 몸조심하기 바란다라는 이런 협박성 발언을 했던 것들 이런 것은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입에 회자가 되면서 그렇죠. 네. 공격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아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냥 뭐 하는 사람 어떠한 사람이 그냥 얘기를 하면 괜찮은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좀 섬뜩하다라는 얘기도 했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숲에 가서 숨어 놓고서는 지금 누구한테 저런 식의 협박까지 하냐고 그런 얘기도 하시고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 근데 이게 또 이제 보면은
그 여러 가지가 또 생각나는 게 이분에 대해서 이 그 공직선거법 변호사 네. 그 변호사비를 아, 그렇죠 민주당비로 지출했다. 아, 뭐 그 이런 얘기도 보도 좀 나오고 해볼까요?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민주당의 당비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변호인이 소속된 그 법률사무소로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그 금액이 4천이래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오늘 이제 김혜경 씨가 그 네.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네. 김혜경 씨가 항소심 첫 공판. 예, 항소심 그 첫 공판이죠. 법카를 사용한 것들과 관련해서 네. 항소심 첫 공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 좌파 언론 매체들 이런 데서는 아니 그거 10만 얼마밖에 되지 않는데 그걸 갖고 무슨 근데 그거는 전체 법카 쓴 액수 전체 중에서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게 10만 4천 원인 거죠. 10만 4천 원은 그 선거 당시에 이분이 다른 국회의원의 부인들을 두세 명하고 같이 밥을 먹은 다음에 그걸 법카로 이제 지불을 한 건데 네. 이게 왜 문제냐 하면요. 저는 선거에 나가봤으니까 아는데 그렇죠. 사실 선거에 나가면 이 선거법이 너무 무서워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뭐 마이크도 못 잡게 하잖아요. 네, 큰일 나거든요. 네, 네. 어디 가서 마이크 한번 잡았다가 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목이 날아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밥을 사준다는 건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선거철에 정말 큰일 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이 부부는 이미 여러 차례 선거를 거쳤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몰랐다라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말이 안 되는데 여기서 그것도 자기 돈으로 유권자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 유권자들도 아니고 국회의원들의 부인들이었으니까 영향력이 훨씬 큰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 밥을 사준 것도 문제가 될 텐데 그걸 또 법카로 사준 거 아니에요. 그것도 남편 법카로 사준 거잖아요. 야, 진짜 이분들은 내 상상을 너무 초월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걸 가지고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러면서 좌파 언론들에서 아이 뭐 10만 원 갖고 말이야 10만 원 밥 사준 걸 갖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거 너무 거는 무식한 소리인 것 같아요, 진짜. 정말 말이 안 되는 네? 소리거든요. 네. 전체 액수는 뭐 제가 알기에는 지금 몇 천만 원인지 뭐 이것도 저는 좀 기억이 잘 되지는 않는데. 사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근데 기억하기가 이거 어려워요. 왜냐면 나중에 초밥 사 먹고 김밥 사 먹고 뭐 제사상 있잖아요. 과일도 제사상 과일 사 사고, 먹고 뭐 여러 가지 샌드위치 사 있잖아요. 먹고 예, 그러니까 많아요. 그런 거를 따지면 뭐 그 액수는 훨씬 늘어나지만 그게 아니고 선거법과 관련된 이거거든요. 네. 오늘 2심 재판인데 1심에서 1,500만 원, 그러니까 150만 원 실형 유죄를 벌금 벌금을 받았죠? 선고받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2심에서도 이게 유죄가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 부인은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혼자 다녀야 되네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모두가 박탈당하기 때문에 그 선거 비슷한데 왔다 갔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상당히 어떤 뭐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니 근데 진짜 이거는 1, 2, 3인 거예요. 사실은 10만 원짜리 밥 이거 아니고 절대 아니고 그리고 그것도 당의 대표가 이제 야당에 있는 자기네 당에 있는 뭐 부인들에 대한 밥을 사줬으니까 이것도 사실 좀 하나 더 위중한 거고 사건이 예, 그리고 그렇죠. 또 하나는 여기에 대해서 법카로 썼고 그렇죠. 자기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이거는 1, 2, 3예요 정말. 그러니까 진짜 참으로 보면은 그 부부 중에서 한 사람이 뭘 잘못된 걸 하면 그 부인이라도 말리든가 아니면 뭐 부인이 뭐 하면 남편이 말리든가 그렇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뭐지? 아 지금 나는- 티쏘님 부부가 끼리끼리 한다 이런 얘기 딱 주시잖아요. 예, 끼리끼리 네 유유상종 이런 게 지금 맞는 것 같아요. 글쎄요, 뭐 하여튼 아유. 그런 모양새가 참으로 보기 안 좋은데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런 발언을 함으로써 네. 그 무슨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해서 몸조심하라는 어떻게 보면 섬뜩한 협박이잖아요. 너무 무섭죠. 아니 네. 본인은 말이에요. 본인한테 대해서 무슨 테러 위협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신변보 들어갔어요. 네? 신변보 이미 들어갔어요. 신변보호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네. 방탄 조끼 입고서 뭐 어디 출석했다고 그래요. 예? 뭐 그렇게 자기 몸에 대해서는 그렇게 누가 나를 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자기 몸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대통령의 권한 대행에 대해서 몸 조심하라 이런 식의 협박을 하는 거 이거 들으면 정말 너무 웃기잖아요. 그렇죠. 자기 몸을 보호도 엄청나게 하지만 또 소중하게도 여겨요. 일제 샴푸만 또 쓰잖아요. 아시잖아요. 일제 샴푸. 얘기하면 할 게 너무 많아 진짜. 법카 샴푸? 그렇죠. 법카로 산 일제 샴푸.
머리도 그러니까요. 일제 샴푸만 쓰고. 이게 보면은 네. 이 정말로 이분 이게 앞으로 이분이 민주당의 이제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매우 높으면 정말 공격 당할 부분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요. 예? 이분 꼭 나오셔야 된다니까요. 꼭 네. 나오셔야 돼요. 꼭 나오시고 그리고 저는 진짜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대표와 1대1 토론 정말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어요, 진짜로. 진짜 보고 싶습니다. 네, 꼭 그러니까. 보고 싶습니다. 법정에서 네. 그런 것 같아. 피고인과 검사가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진 복합 범죄형. 복합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당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재판이 5개. 나 안 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보고 싶어요. 그거. 정말 보고 싶습니다. 네, 토론회가 될 것이냐, 청문회가 될 것이냐.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 정말 그렇게는 되면 안 되는데 정말 무슨 죄를 저지르든지 아무런 죄 의식도 없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이렇게 활개치는 그런 모습 정말 보기 싫은데 그리고 아까 지금 우리가 네. 그 변호사 사무실 자기가 자기 변호해 준 사람들이 있는 사무실에 네. 그걸 민주당비로 거기다가 무슨 뭐 4천만 원인가를 지급을 네. 해줬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조족지혈이에요. 조족지혈이다. 세 발의 피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분이 그 지난번에 자기 재판 변호 맡은 분들 있잖아요. 총선 때. 네, 총선 때. 네, 네. 이분들을 줄줄이 공천을 줬어요. 그게 이제 약간 유식하게 얘기하면 국회의 로펌하라고. 그러니까요. 네, 국회에 자기 국회의 국회의원들을 넣는데 다 로펌처럼. 아니 진짜 이것도 정말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진짜? 자 그러면서 나 변호사 창조경제. 비용 네. 이렇게 조금밖에 안 줬어요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들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회의원 공천 받으려면요 네. 정말 머리 터집니다. 얼마나 어려워요. 수삼 년씩 정말 노력을 해서 그렇죠. 그 지역구 관리하고 당협 사무실 그거 뭐 돈 받는 것도 없는데 본인 써가면서 돈 써가면서 관리를 하고 온갖 고생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 사무실 끌어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 대신에 어디서 낙하산이 팍팍 날라와서 꽂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알고 봤더니 이재명 대표의 그 재판을 네. 해줬던 사람이다. 변호사들. 변호한 사람들이다. 네. 이렇게 되면 이거 정말 얼마나 이 정의라는 것들이 실종되고 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총선 때 그때 당시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요거를 그냥 명확하게 딱 얘기를 해줬어요. 변호사비를 공천으로 대납했다. 요 워딩 진짜 쏙 귀에 들어오게 그냥 딱 정리했어요. 근데 진짜 그러니까요. 그걸로도 사실 뜨악했는데 지금 어젠가요 오늘 기사 나온 거 보니까 이제는 당비가 민주당의 그 당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그 변호인단 사무실로 한 4천만 원 지출이 됐다. 야, 요거는 진짜 너무한다. 그러니까요. 아마 저분은 이제 그 대선에 나오면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모두 본인이 네. 해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럼요. 네. 근데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총선 때 작년 총선 때죠. 총선 때 저희가 한창 잘 나갔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민주당이 저렇게 엉터리 공천을 하고 실제로 비명계를 학살을 하고 이런 공천을 해서 서울에서는 거의 뭐 20% 포인트 가량 우리가 앞서고 경기도도 야 이번에는 정말 달라지겠다 이렇게 꿈에 부풀어 있었고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땐 표정 관리했어요. 예, 저 역시 정말 그랬죠. 야 우리 이제 됐어. 그때 한동훈 비대위에서 저는 배지 다신다 생각했어요. 당연히 뭐 그렇게 네.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냥 이거를 다 뒤집어서 결국은 이 선거를 그냥 죽을 써버린 그런 결과가 내려졌었죠. 아유, 그랬죠. 저 돌아서 생각해 보면 좀 화가 나서 뭐 그러네요. 얘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이고 참. 근데 저게 횡령 아닙니까라는 글도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명확하게 조사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보니까. 저건 사실은 진짜 어떻게 보면 네. 이게 이 법이라는 게 얼마나 허점이 많은가. 선관위에서는 그 엉터리 선관위, 선거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선관위, 이거 부정선거했다는 건 아닙니다. 부정선거할 능력도 없는 조직이에요, 거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지금 민주당이 막 민주당이 아니고 우리 부정선거 요구하는 하는 분들이 얘기하는데 네. 그 선관위가 그 정도 능력이 있으면은 지금 이 꼴이 되겠습니까? 선관위는 정말 부실한 조직이에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그 어떻게 보면 도덕적 모럴 해저드라고 그러잖아요. 네, 도덕적 해이가 정말 하늘에 닿을 듯. 그래서 뭐 선거
선거철에 휴가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그런 얘기도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채용 비리부터 해서 네, 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조직이죠. 뭐지 싶은 이슈들이 너무 많았어요. 네, 네. 맞아요. 근데 뭐 하여튼 뭐 선관위는 선관위고 이거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자녀 취업관리 선관위가 이렇게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그 사소한 것들에서 뭐 예를 들면 선거법 그 당협 사무실에서 김밥을 당원들한테 줄 수 있는데 그것을 젓갈로 먹었느냐 요걸로 포크요? 이런 걸로 찍어 이쑤시개? 먹느냐 이쑤시개로 찍어 먹느냐에 따라서 뭐 선거법 위반이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사소한 그 법안들 보면 정말 웃기지도 않은 법안들이 많아요. 근데 정작 지금 이런 문제점 네, 있잖아요. 네. 아니 내 변호사 내가 소송을 계속했는데 변호사들이야 그 사람들이 다. 근데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다 내가 당대표여서 공천을 다 받아. 그렇죠. 이거는 도대체 이런 거는 어떻게 보는지 선관위는. 그렇죠. 이건 진짜 이해 충돌도 이런 이해 충돌이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그렇죠. 이해 충돌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작 말을 못하고 이런 것들을 선관위에서 이런 거 문제 있습니다 라고 국회에다가 입법 건의를 하고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참 그 천라지망에 거꾸로 가는 거야. 천라지망이라는 건 뭐 아시잖아요. 천라지망이라는 얘기는 하늘의 그물은 그물코가 넓지만 범죄자들은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선관위는 있잖아요. 그물코는 촘촘해. 근데 큰 범죄자들은 다 빠져나가. 넘어가죠. 이렇게 넘어. 네, 그냥 이렇게 넘어가.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 짜잘한 그런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추상 같으면서 네. 정말로 나라를 거의 그냥 들어먹는 그리고 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이 없어, 뭐가 미비해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진짜 이재명 대표는 생각해 보면 자기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뭔가 좀 이런 게 있나 봐요. 자기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뭐 부담감이 있거나 돈에 대한 집착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개인 카드 안 쓰고 법카 쓰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뭐 그 아내분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변호사비도 사실은 자기가 마땅히 지불해야 되는 자기 보호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돈인데 그것도 공천으로 남발하고 당비로 쓰고 그러니까 자기 돈에 대한 뭔가 집착이 있는 사람인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런 생각도 네. 들어요. 왜냐면 본인이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쵸. 먹고 못 사는 사람이 아닌데 그렇죠. 그렇게 짜잘하고 찌질하게 그런 법카를 써가면서 그런 그 문제를 만들어내는 걸 보면 야 정말 자기 거는 움켜쥐고 절대로 내놓을 수 없다라고 그렇죠. 하는 그런 타입의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뭐 실제로 그렇죠.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렇긴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대한민국의 시스템이에요.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것 제가 같아요. 네. 이 국회에 와서 이 정치를 하면서 안에 들어가서 보면 정말로 정치인들 이래서 되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선거법도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큰 도둑은 못 잡고 큰 범죄자는 다 빠져나가는데 네. 짜잘한 사람들한테만 그렇게 엄정하게 집행되는 법 이런 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럼요. 진짜로 정말 세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시대를 바꾸자. 뭐 한동훈 대표 계속 시대를 바꾸자라고 외치고 한시 있잖아요. 국미. 네. 네. 시대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대로 이게 좌파든 우파든 간에 네. 이런 대로 가면은 나라 지금 망하게 생겼다니까요. 근데 요즘에 이분 굉장히 떨고 있어요. 누구요? 이재명 대표요. 떨고 있죠. 요새. 떨고 있어요. 요즘에 아니 지금 이 기사도 나왔는데 그 이재명 대표가 한정식 집에 최고위원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네. 뭔가 긴급 지도부 간담회를 소집하고 막 이런데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 내용을 쭉 보니까 탄핵 결과가 왜 안 나오지 하는 그러니까요. 얘기를 한대요. 네, 만나가지고 네, 맞아요. 네. 아니, 저녁에 만나가지고 그 탄핵 결과 왜 안 나오지 뭐 여기서 들은 얘기는 이렇고요. 저기서 들은 얘기는 이렇고요. 뭐 찌라시든 언론이든 막 다 조합해갖고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고 막 이렇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쫄려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한 가지는 확실한 게 헌법재판소의 어떤 그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평의 내용 이런 것들이 전혀 외부로 흘러나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아니 그게 조금이라도 흘러나갔으면 아마 발칵 뒤집혔을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그래요? 지난번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보면은 당일까지 그 전날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대통령실에서는 그 청와대에서는 그때 당시 청와대죠.
그 기각이 될 것이다. 아. 이렇게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 들었어요. 예, 네. 박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5명이었기 때문에 네. 전부 다 기각될 거라고 해서 그 했는데 전날까지도 나 철떡같이 믿고 있었다고. 근데 그 정작 네. 8대 0으로 끝났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 그때도 전혀 새어 나가지 않았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그 현재도 헌법재판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 전혀 흘러나오고 있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 저도 국민의힘 쪽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민주당 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 같아. 굉장히 불안해해서 야 심야에 그 저녁에. 심야에 네. 그 최고위원회를 열고 네. 그 다음에 또 계속 행진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긴급 그다음에, 지도부 간담회를 막 그렇죠. 식당에서 열고 밤에 막. 식당에서 하면서 네. 뭐 밤에 또 저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닥달하는 거잖아요. 왜 도대체 이게 안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빨리 결론도 나와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결론도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런 걸 보면 아 이게 아마 이재명 대표가 매우 그 초조하구나, 불안하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어떤 분께서 왜 한정식 집에서 만나느냐? 중국 집에서 만나라. 이거는 왜요? CLC죠. 아 우리 갤러리님 한 큐 했어요. 네 CLC. 네. 아 중국집 쉐쉐 하라고. 네 중국집에서 하지 왜 한정식 집에서 하냐? 뭐 이런 얘기는. 당신 쉐쉐 좋아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중국집도 여기서 하는 중국집이야 중국집이 아니죠. 다 한국 분들이 하시는 건데. 그렇죠. 예, 그냥 뭐 여러분들 쪼크. 예, 네, 아유 네. 재밌어요. 귀여워요. 네. 네. 하여튼 뭐 여러분들도 의견 주시고 계시는데 근데 저 그 얘기는 들었어요.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는 기각을 찰떡같이 믿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뭐 보도는 그렇게 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일체 발언을 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혹시 발언을 했을 때 그것이 판결에 역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각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입 딱 다물고 있다 뭐 이런 몸을 얘기도 사리는. 해요. 근데 실제로 저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 이 탄핵 결과에 대해서 그 알 수는 없습니다만 뭐 지금까지 나온 것들은 거의 뭐 인용이 될 것이다라는 쪽이 훨씬 많죠. 그렇죠. 근데 이게 자꾸 늦어지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서 뭐가 이견이 있으니까 늦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이런 기대도 하고 저 친윤 그룹 쪽에서는 기대도 하고 또 저쪽 민주당 쪽에서는 두려워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네. 뭐가 됐든 간에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잖아요. 만약에 이게 그 기각이 됐을 경우 인용이 됐을 경우 네. 뭐 두 가지잖아요. 그렇죠. 각하는 뭐 거의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인용이 됐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 그럼 윤석열 대통령 곧바로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를 한다. 그리고 아마 재판 사법부에서는 이 인용이 됐다는 기각이 됐다는 되었을 때. 얘기는 네. 결국은 이 범죄의 정도가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정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차되지 않다라는 얘기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내란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마 공소기각을 다 할 거예요. 그러면 김용현 장관을 비롯해서 다 풀려 나와야지 맞는 거죠. 그렇죠. 구속이 다 나와야죠. 뭐 그렇죠. 그러면 네. 공소기각으로 전부 다 풀려 나오는 상황이 될 텐데 그렇게 됐을 때 혼란도 사실은 쉽지가 않죠. 그거는 뭐 홍준표 시장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뭐 이게 하나는 내란 상태로 가고 하나는 이제 대혼란이 벌어질 것이다. 뭐 얘기하는데 뭐가 내란이고 뭐가 혼란인지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심각한 네. 그런 그럼요. 그 그러니까 심리적인 내전 상태? 심적인 내전 상태라고 네. 그랬던가요? 뭐 그렇게 네, 얘기했던가?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번에는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쏟아져 나오겠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은 돌아간다 하더라도 이미 너무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과연 이 통치가 가능할 것이냐라는 그런 우려도 생겨나는 거고. 아까 어떤 분이 기각이 되면 계엄에 대한 면허증을 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네. 제일 이제 겁나는 건 그거죠. 그렇죠. 만약에 복귀를 했는데 진짜로 길거리에서 그 시민들이 모여서 아주 강렬한 충돌이 벌어지고 유혈 사태가 나고 공권력이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상태가 돼서 그러면 진짜로 그거는 계엄 발동 요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또 다시 계엄을 발동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얘기들도 있다라고 않을 하는 것 거고 같아요. 이게 이제 이게 기각이 됐을 경우고 뭐 인용이 됐을 경우는 이제 당장 아마 그 길거리의 에너지가
그 조기 대선 쪽으로 확 뚫려가겠죠. 그렇죠. 당장 그러면 당장 누가 바로, 이겨야 되는데 뭐 네. 이렇게 되니까 거리에 있던 분들의 그 열기나 에너지가 아마 조기 대선으로 확 이렇게 뒤집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역시 둘 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결론을 지켜봐야 되는데 오늘도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안 나왔죠. 그렇죠? 네, 아직까지 오늘까지 안 나오고 나왔죠. 있어서 5시 정도에 지난번에는 5시쯤에 이틀 뒤에 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그랬죠. 했었다고 5시에 하더라고요.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조금 일과가 있기 때문에 남아 있긴 한데 기왕 내려질 결론이면 빨리 내려서 그래서 이 국가적 국민적 혼란을 막아야 된다. 네.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